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최근 이제 현 증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제 증시 상황에 대한 이제 좀 분석이나, 그리고 향후 우리가 지금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기회로 잡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증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증시가 앞으로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깊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최근 이제 증시를 올린 가장 큰 요인은 뭐 뭐니 해도 당연히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이 사실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깨지는 순간 굉장히 좀 타격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유동성이 깨지는 요인이 당연하겠지만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이게 유동성 정책 자체가 애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코로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특수가 좀 시작이 된 건데, 이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2020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모두 이제 인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인하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미국이 거의 제로금리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깡패 나라죠. 그냥 찍어내는 대로 다 돈이 되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그 쪼커 카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없어? 그럼 그냥 찍어내면 돼.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 없어? 그럼 찍어내.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기축통화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유동성 정책을 펼쳤죠. 거의 이제 제로금리에 가까운 기준금리 인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양적 완화예요. 무제한 돈을 찍어낸다라는 거죠. 뭐 사실 이제 어디까지 찍어낼지는 또 모르는 거지만 일단은 회복될 때까지 찍어낸다라는 마인드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찍어내느냐, 항상 이제 유동성 정책이라든지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거는 다 명분이 필요해요. 사실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금리가 낮아지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대출 받기가 쉽죠. 그러니까 가계대출도 늘어나고, 그리고 기업대출도 늘어나고, 투자가 촉진되고, 투자가 촉진되면 뭐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소비가 늘어나고, 고용률이 늘어나고, 이런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동성 정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다들 사람들이 뭘 했죠? 그쵸, 빚내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뭐 투자를 진작시키고 뭐 이런 거 좋은데, 기업 대출이 늘어나가지고 뭐 사업이 생기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한다든지 빚내가지고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집값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적 완화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과연 선순환 구조만 있었느냐, 좀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 그리고 양적 완화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원자재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돈 빼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는 너희 그동안 우리가 돈 많이 뿌려줬으니까 이제 돈 그만 뿌릴 거야. 그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만 뿌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단어 뜻이 점점 좁아진다, 뾰족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엔 넓었는데 점점 좁아지는 거, 병목 현상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확 풀어줬는데, 구멍을 넓게 해가지고 다 풀어줬는데 돈을 이제는 좀 조금씩 풀겠다라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이 테이퍼링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왜 테이퍼링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냐면, 지금 각종 고용지표라든지 혹은 이제 지금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게 좀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소비 지수가 그다지 좋지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코로나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가 지금 아직 제대로 잠잠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을 좀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게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어떻게 보면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그리고 이제 소비 활동을 하려면 밖에 돌아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여가지고 제대로 못 돌아다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진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좋아졌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야 이제 테이퍼링 해도 될 것 같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연준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죠. 8월 26일에서 28일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목요일에서 이제 28일 이제 토요일 넘어가는 이 시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새벽일 텐데 이때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연준에서 어느 정도 뉘앙스를 보여줄 거로 보여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일부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은행의 신중한 성격을 고려하면 공식 발표는 연말까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파월 의장, 연준 의장입니다. 이제 예상되는 테이퍼링 경로에 대한 힌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연말 전까지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언제쯤 테이퍼링을 할 거다, 언제쯤 이제 축소해 나갈 거다 이런 거를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게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테이퍼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유동성으로 이제 화폐 가치를 떡락을 시켜버려가지고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테이퍼링을 해버리면 기준금리 올려버리고 테이퍼링 해버리고 이러면 시장이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가격들이 폭락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내놓을 때는 항상 힌트를 줘요. 각 나라들이. 그래서 야 우리 테이퍼링 할 거야. 언젠가 할 거야. 준비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테이퍼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테이퍼링 말만 하고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투자자들에게.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꼈는데 이 거품은 이제 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뭐 때문에 꺼진다? 그렇죠. 테이퍼링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이 지수의 오름세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18년도에 역대급이라고 그랬어요. 2600포인트 간다 막 난리다 막 이랬는데 3300포인트를 갔습니다. 지수가. 이거 뭐 어마무시한 거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맞아요. 근데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난리인 거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국내 이제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코스피 지수도 연일 신고가를 써줬고요. 이때 신고가를 썼을 때가 6월달이죠. 올해 6월달까지 증시는 꾸준하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지만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 6월부터 이제 7월, 8월에 접어들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매년 여름은 어떻다고 여러분들? 증시가 위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이제 7월, 8월까지 여름 휴가 시즌,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증시도 같이 더위를 먹는다. 제가 매년 말씀드리죠. 같이 더위를 먹으면서 증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8월달 증시 조정이 이제 쭉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과연 회복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무너질 것이냐의 차이인데 저는 여기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증시가 이제 거품이 깨지면 주가 무너지면서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종목 다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거품이 껴있는 종목을 매수하니까 거품이 깨질 때 난리가 나는 거지 애초에 여러분들이 거품이 껴있지 않고 아주 담백한 종목들,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와 이거는 1년에 막 1조씩 벌어들이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네? 이런 미친 기업들, 이건 물론 제가 가정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없습니다. 정말 찾기 힘들어요. 지주사가 아닌 이상 뭐 이런 거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진짜 거기에 준하는,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시가총액이 막 4천억이야. 근데 막 이익을 보니까 막 순이익을 보니까 막 한 달에 막 무슨 막 5천억씩 벌어들여. 미친 기업이죠, 그냥. 막 1,000억씩 벌어들여. 이런 정신 나간 기업들. 한 달은 좀 심했고 한 분기에 막 1,000억씩 벌어들여. 이런 기업들 사실상 한 분기면 네 분기면 한 4천억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은 너무 저평가라고 볼 수 있죠. 시가총액 1조면은. 물론 이제 업종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공략을 한다면
사실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다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성장성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지금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품 껴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나마 거품이 좀 없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잭슨홀 미팅 전까지 지금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소비 진작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기사가 하나 떴죠. 화이자 백신 승인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전면 승인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FDA에서 화이자랑 바이오엔테크 신종 코로나 백신을 이제 승인을 하다 보니까 이거 백신 승인이 나왔어? 이제 백신 16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12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전면 승인이 이제 6개월간 안정성 결과가 수집되는 대로 곧바로 신청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메신저 리보 핵산을 활용한 백신으로 이번에 전면 승인이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백신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곧 있으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에 지금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아시아나항공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이게 이제 다시 재상장을 하면서 쫙 고점 찍었다가 그대로 박살이 났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역전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조만간 이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단발성으로 한번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을 한번 주의 깊게 눈여겨보시는 게 정말 좀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통해서 한번 눈여겨본다면 아시아나항공 통해서 단기간에 한번 수익도 제가 봤을 때는 또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진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딱 이 이슈만 놓고 그랬지만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시장, 이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면 갈수록 점점 축소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처음에 발생했을 때가 쇼크가 제일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 관련된 이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치사율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심각한 질병인 건 맞지만 코로나 위드를 우리가 이제 좀 고려해야 될 만한 수준이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을 하면서 개막전에서 이제 맨시티와 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 우리나라 선수 정말 유명한 선수가 이번에 개막전 골을 넣으면서 정말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경기를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이라이트로 잠깐 봤는데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꽉꽉 들어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엔 이미 코로나 위드를 얘기하고 이제 관중들이 모두 그냥 들어와가지고 다 같이 부대끼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콘서트라든지 뭐 축구 경기라든지 운동 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영국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걸 눈여겨보시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이제 코로나 위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이제 가능해질 수가 있다? 그렇죠. 이제 유가 상승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든지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주가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뭘 뜻합니까?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유가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건 뭐죠? 그렇죠. 공장 열심히 돌리고 뭐 돌리고 뭐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다 뭐가 필요합니까? 다 원유 관련된 제품들이라는 거죠. 기름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산 활동을.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유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유가 소비가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작한다 하면서 지연됐던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린 뉴딜 그리고 인프라 투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남북경협 이슈도 같이 좀 우리가 묶어서 볼 수 있는 철도가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건설 쪽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이 억눌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당연히 건설이 가기 때문에 건설기계 당연히 갈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두산바켓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건설 같은 경우에 제가 국내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 뭘 보라고 말씀드렸죠? 건설, 단타장인 전문가가 말씀드린 건설 뭐가 있죠? 그렇죠. 그냥 대기업 위주로 보세요. 첫 번째, 가장 유명한 대기업 건설사 어디입니까? 삼성물산. 두 번째, 현대건설. 세 번째, DLENC. 과거 대림이죠. DL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DLENC. 이 세 개가 우리나라 주택시장 아파트 도급순위 1, 2, 3등 아닙니까? 원래는 GS건설이 3등이었는데 DLENC가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3, 4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DLENC랑 그 GS건설이랑. 부동의 1등이 삼성물산, 부동의 2등이 현대건설. 뭐 이것도 솔직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거의 안 바뀌어요. 1등, 2등 뭐 이런 게. 그래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딱 기업 이름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곳이잖아요. 삼성, 현대. 안 바뀌어요, 잘. 3등 대림, GS건설. 어딥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자이 아파트 만드는 데죠. GS건설. 5등 어디? 그렇죠. 어딥니까? 대우건설. 뭐 만드는 데요? 푸르지오 만드는 데죠. 푸르지오, 대우건설. 5등. 그냥 6등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만들죠? 요 정도까지 보라는 거예요. 뭐 태형건설에서 딱 삼성 엔지니어링 요 정도까지만 보세요. 많이 본다 하면은. 그래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GS건설, DLENC는 아크로 리버파크 아시죠? 아크로라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랑 이편한 세상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삼성물산 레미안, 현대건설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힐스테이트. 요새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DH도 이제 런칭을 했더라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런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에서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로 DH를 이제 하고 있고, 저기 그 구반포 쪽에다가 지금 DH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규모로 지금 새로 짓고 있죠. 그게 뭐 단군 이래 초고가 아파트가 될 거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서 DLENC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를 이제 좀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이 꾸준히 이제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자이 아파트, 다들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죠. 대우건설,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푸르지오 다들 아시니까요. 가장 대중적이죠. 그 다음에 뭐 아이파크, 뭐 현대산업개발 이런데, 태형건설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은 플랜트 사업이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파트 이런 건축보다는 해외에 이제 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플랜트 사업 주력을 하는 건설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건설사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태형건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보세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 굉장히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거,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엄청 추천드렸잖아요. 이거 1, 2, 3등 이거 그냥 찍어요. 이 중에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 조정 나왔을 때 이런 거는 찍어도 괜찮아요. 주가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찍으세요. 이거는 수익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택 공급이 가장 주요한 이제 주된 케이스로 이제 자리를 잡을 건데, 이 현 상황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이게 취소된다라기보다는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착공이라든지 분양이 지금 이 그 건설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건설업 자체가 착공이라든지 분양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뭐 코로나 영향도 있죠.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지연이 됐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향후에 이게 억눌렸다가 한번 터진다라는 거예요. 지연이 된 거지 이제 취소가 안 되죠. 왜? 우리는 이미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철도 계획도 지금 GTX부터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새롭게 연장되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죠. 이걸 다 취소한다고? 말도 안 돼요. 그냥 지연이에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건설과 같이 봐야 되는 게, 건설을 하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건설기계죠.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바켓이라든지, 두산바켓은 미국발 인프라 투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DY파워에서 진성TEC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건설이 활성화가 되면은 당연히 건설기계가 갈 수밖에 없어요. 파생된 겁니다. 이건 같이. 그리고 건설기계랑 건설이 가기 전에 먼저 갈 게 있는데 바로 시멘트예요. 왜냐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시멘트 단가 자체가 지금 시멘트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물가 올라가면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택 이제 착공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멘트,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시멘트를 써요? 아니면은 뭐 모래 갖다 써요? 시멘트 갖다 쓰잖아요. 우리가 뭐 건물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아니죠. 시멘트 갖다 이제 바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가 안 갈 수가 없다. 일단 만들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시멘트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건설기계 시멘트는 이제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철도는 뭐 좀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도 계획이랑 남북경협 이런 이슈를 보면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가는 게 뭐예요? 당연하죠. 조선이죠. 조선은 뭐예요? LNG 추진선. 그냥 조선주도 있지만 LNG 추진선을 보셔야 되고, 제가 피팅 3대장으로 말씀드렸던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같은 피팅 업체들을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LNG 추진선이나 피팅 업체들도 증시 조정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업체들 꾸준히 모아 담아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건설, 조선 다 뭔가요? 경기민감주죠.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오는 거 뭐예요? 그렇죠. 철강 다시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가고 있어요?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쭉쭉쭉쭉쭉쭉쭉 계속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퇴보를 하지 않는 이상 나라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증시는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이제 올라가고 있으면 이 과정에서 한번 올랐다 떨어졌다를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과하게 올라갔다가 과하게 떨어졌다가 또 다시 과하게 올라갔다 이런 걸 반복해요. 왜 반복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동성 정책이라든지 테이퍼링, 금리 정책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이런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성장은 한다라는 거예요. 인류는 성장하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증권시장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물려버리면 이건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 낀 섹터나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를 보시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작살이 났었어요. 대표적인 세 개가 뭐죠? 경기 민감주 세 개, 철강, 조선, 건설. 이게 완전 개작살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이고 여행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코로나 하다 안 잡히면 그냥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다 안 잡히면 일단 열심히 잡아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드 코로나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백신이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뭐 빨리 되든 느리게 되든 어쨌든 보급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미 수출입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제조업 지수라든지 미국에서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소비가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것만 해결이 되면 뭐가 된다? 미국은 테이퍼링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증시에 일시적인 쇼크는 올 거예요. 왜냐? 거품이 꼈다가 거품이 깨지니까.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거품을 꺼트리는 명분이 뭐라고요? 거품을 깨뜨리는 명분이 이 실질적인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품을 깨는 거예요. 왜? 거품을 깨도 경제가 이만큼 좋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좋아지고 있으면 과하게 이제 과장되게 이거를 강제로 이렇게 과하게 거품을 형성하면서 이제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경기가 그냥 뒤져 있으니까 이거를 돈을 풀어가지고 야 그만 뒤져 이 새끼야 해가지고 뻥뻥 한번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다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회복이 엄청 많이 됐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상향을 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대급으로 지금 실적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미국은 진작에 테이퍼링 시작했고 기준금리 인상도 적극적인 이제 옵션에 넣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웬만큼 잡히질 않고 있으니까 지금 연준에서도 계속 눈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할 거다 미리 그냥 언질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지금 향후 철도라든지 건설 쪽이라든지 조선 쪽이라든지 철강 이쪽의 섹터에 경기 민감주들 상승 랠리가 엄청날 거예요. 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뭐라고 느낄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느낄 거예요. 왜? 거품을 깨버리니까. 증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증시가 무너지는데 경기가 좋다고?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을 하는 명분이 뭐라고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명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안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죠. 증시가 깨지니까, 거품이 깨지니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섹터를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건설, 철강, 조선입니다. 지금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감행하고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글로벌 이제 경제 지수라든지 혹은 이제 글로벌 이제 산업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추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폐기물을 말씀드렸던 것도 미국에서 폐기물 산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환경 산업과 함께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제가 폐기물을 찍어라 전 재산까지는 아니어도 미친 듯이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폐기물 다 찍어라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폐기물 관련주 엄청 떨어졌죠. 전 하나도 안 겁나요.
저도 지금 제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폐기물 관련주 들어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이제 증시 떨어지기 전까지 수억대 지금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지금 몇 억이 까였어요. 고점 대비 빠지면서. 근데도 지금 현재 이제 억대로 이제 수억대로 이제 수익 중인데 사실 이제 오히려 더 찍어야 되나도 고민 중입니다. 어차피 더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물은 장기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폐기물은 뭐다? 같이 늙어가는 거다. 같이 늙어가셔야 돼요. 계속 가요. 이거는 진입장벽이 높아도 오지도 못해요. 이거는 산업은 성장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적인 트렌드라든지 이런 산업의 성장을 노릴 거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철도, 건설 쪽, 조선 쪽, 철강 쪽을 모아나가시고 폐기물은 완전 장기 투자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자식한테 물려줘도 돼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노후 대비한다고 생각하세요. 폐기물은 이런 식으로 한번 공략을 해본다면 지금의 거품이 깨지는 증시 조정이 뭐가 될 수 있겠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일발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테이퍼링 끝날 때까지도 1조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테이퍼링도 사실상 점차 줄이는데 조금만 줄이고 티가 안 나게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정책을. 그렇기 때문에 1조 달러 유동성 공급 계속 공급할 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테이퍼링 끝날 때까지. 테이퍼링을 하니까 이제 돈을 그만 푸는 거 아니야? 용돈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돈 조금 줄인다는 거지 안 준다는 게 아니야. 용돈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용돈도 끊어버리고 기준금리 올려가지고 돈 다시 내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유동성이 아직은 끝나지는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을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거품은 깨지면서 경기는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증시는 오히려 누르는데 경기 민감주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완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남들은 돈을 잃고 있는데 나만 돈을 버는 거야. 진짜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돈 다 벌 때 버는 건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 남들이 가난해질 때 내가 돈을 벌어야 부자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 부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라는 건요.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해서 오는 겁니다. 성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성적이라는 거. 70점, 80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나누나요? 아니죠. 제가 1등이라더라. 2등이라더라. 내가 80점, 내가 70점 맞다 80점 맞아서 좋아했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90점 맞았어. 시험이 쉽게 나온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최근에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5억을 벌었어. 딴 사람들 20억씩 벌었어. 난 덜 벌은 거죠? 조금 벌은 거야. 난 부동산으로 이번에 한 2, 3억을 벌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 막 10억씩 벌었어. 어차피 난 그 집으로 이사 못해. 더 못해. 그러니까 오른 게 아닌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더 죽어나는 거고. 부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올라가면 그거 올라간 게 아닙니다. 남들이 떨어질 때 내가 올라가야 그게 올라간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힘들 때 내가 벌어야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몇 번씩 잡아야 여러분들이 스텝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남의 불행을 이제 즐기라는 거냐? 세상에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남이 불행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겁니다. 기회를 볼 줄 아는 거예요. 해안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뭐 정치인이 이제 트럼프가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때 돈을 왕창 벌었다. 트럼프를 뭐 막 약간 비난을 했는데 얼마나 멍청한 소리입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때 돈을 번 사람들 요새 영화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거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국가부도의 날이나 빅쇼트나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 위기를 통해서 저거를 이제 돈을 저렇게 벌 수 있는 해안이 있다고? 통찰력이 있다고? 그거를 비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피 빨아먹었다고. 예, 이거는 똑똑한 사람이 그냥 돈을 번 거지. 그거는 뭐 누구 탓을 합니까? 그냥 뭐 똑똑한 사람 돈 번 거고 대비가 안 되어 있던 사람들 돈 잃은 거고 세상에 누가 내 돈 지켜줍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번 기회 저는 제대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 조정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공격적으로 다매수하기보다는 1차 매수를 해놓고 관망을 해보세요. 혹시라도 무너지면 진짜 역대급 찬스예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 없을 다시 한 번의 찬스가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매수 이후에 2차 매수는 아직 대기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WTI 유가가 한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 상황을 좀 보시면서 쭉 떨어졌다가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반등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과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여기서 반등을 줄지 안착을 해줄지 이게 좀 관건인데 여기에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가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제 각종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가 올라줘야 또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좀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눈치를 좀 보면서 유가 지표를 꼭 한번 확인하면서 매매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같이 하락하고 있는 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핵심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추천해드리고 있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단타사냥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단타사냥꾼 어플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여기다가 제가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올려드리고 추천주까지 다 올려드려요. 종목사냥에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추천주 받으셔가지고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베팅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종목 제가 여기다 추천주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100% 무료로 다운받고 열람하실 수 있고 그런 어플, 단타사냥꾼 어플이니까요.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기업과 더 좋은 섹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